네,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해보죠. 오늘도 증권부의 박수만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대만 증시 얘기를 좀 나눴단 말이죠.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더 증시 밸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속해서 잘해왔다. 이런 걸로 어제 좀 저희가 들었는데 추가적인 얘기를 오늘 좀 더 나눠보죠. 대만이 그럼 가장 집중한 부분은 어디였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예, 중국어로 꽁스치리, 네. 흔히 말하는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대만 증권거래소는 해마다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순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대만 증권거래소 수석 부의장 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那因为我们这个公司治理评鉴呢，今年已经迈入第11年了啊。然后呢，第一次我们开始公布的时候，第一年只公布前20%，就是表现比较好的前20%。第二年呢，前50%，到第3年的时候才完全公布。可是借由这样逐渐的这种推动的方式呢，让所有的公司很重视公司治理，因为同产业的公司他会看说，哎，你的竞争者对这个公司治理非常重视，那大家就会对他比这个公司愿意投资比较信任。 네,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배구조를 계속해서 발표했고 지금 거의 100% 지역 기배구조를 공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지배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지배구조 공시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산업 안에 만약에 여러 기업이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나마 기업 지배구조가 높은 쪽으로 믿음이 가고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만 상장 기업들이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대만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호주고 2위는 일본인데요. 이들의 주가 나란히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8위에 머물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선이 효과가 있다고 본 대만은 내년부터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배구조라는 게 기업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발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그런 반발을 잘 무마하고 대만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예, 그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대만 네. 금융감독은 반발이 없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정부 반침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그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대만 금융감독이 증권선무국 국장입니다. 这些上市公司因为用的是大众的资金，所以它的运作是，如果说从公司内部自己治理的好的话，可以减低很多外面监督者的这个监理成本，包括交易所或是政府。那它公司自己做得好的话，我刚刚提到其实是很多人都是获利的，公司自己也从治理面做得好，营运会更稳健、更健全，做得更长久。 目前嘛，那他的投资人也很开心，公司自己做得好，股价也上升，公司也会减少这种弊端或是舞弊的发生啊，所以是。 지배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길게 보면 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또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 판단을 가져가는 게 밸류업에 있어서 국내 기관들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지배구조 공시, 그러니까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하나가 PBR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대만 역시도 PBR 이쪽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하죠. 예, 대만 감독 당국은 PBR이 1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네. 중점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만 거래소에 따르면 현지 전체 상장사 중 PBR이 1이 안 되는 곳은 18%에 달하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기준 전체 PBR이 1입니다. 대만이었다면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갔을 거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 뭐 권고를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안 지키면 처벌이라든지 무슨 제약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대만은 그런 게 있습니까? 당장 별도로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네. 답했습니다. PBR 외에도 기업 자체의 각종 정보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기업들의 재무보고서 공개 간격을 72일로 TSMC는 60일까지 좁혀놨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재무 정보가 부족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적 보고서가 더 자주 나오고 더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네. 한국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의견 확인해 보시죠. 其实很多投资人并不是他不愿意投资，而是他害怕。那所以政府的解决方式或者上市公司的解决的方式就是增加透明化 （transparency） 是一样，他并不会偷偷的私底下给我们一些 inside information， 没有这样的事情。第三个最重要就是鼓励的分红，因为分红是没有办法造假的，就是业绩可以乱讲，但是分红你分了这么多钱，明年是不是能分更多的钱？那钱是最真实的。企业呢获利呢本来就应该要将它的利润呢回馈给它的投资者，还有它的员工，在这个 dividends 发放上面哈，特别就是股票上面收益上面，台湾的企业相对是我认为是比较大方的啊，所以各位可以看到我们台湾的股市哈其实是非常畅旺。 네,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만까지 직접 가서 취재를 하신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박 기자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건 어떤 조치인 것 같아요? 예, 다소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네네. 기관과 국내 투자자, 정부의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때에 따라선 압박을, 한편으로는 격려를 통해서 이번에 마음먹은 밸류업 시도가 장기간, 오랜 기간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의 박성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